네, 정말 오늘 충격 단독 소식이 있는데요. 우원식이가 지난 2012년도에 2천만 원을 전달해 후보자를 매수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후보와 통진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매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더더욱 어이없는 게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이 매수 사건, 이거를 2017년도에 단독 보도했던 SBS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돌연 삭제됐습니다. 그 당시 그 기사를 리포트했던 이한석 기자가 이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라 좀 난리가 난 것 같다. 이게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고 그렇게 악질적으로 들어섰던 그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자세한 소식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녹취가 다 있습니다. 이래서 녹취가 중요해요. SBS 이한석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SBS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도 이상한데 박균택 검찰국장이 청와대에 급하게 끌려갔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름 아닌 조국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있던 청와대에 민정수석 조국이 급하게 박균택을 호출했는지 박균택이가 끌려갔다. 이 사실을 SBS 이한석 기자가 안다라고 증언하는 그 녹취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게 너무나 놀랍게도 이 지금 현재 이 국회의장인 이 우원식의 후원회장을 두 차례나 했던 인물, 바로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을 했던 저 인물이 무려 두 차례나 우원식의 후원회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4년 전에는 조국이가 각종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조국을 지키겠다.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마이 컨트리가 아니라 조국이라는 그 범죄자 조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말 이 기가 찬 소식, 아무도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는 이 내용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라이브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단독 뉴스들이 쫙쫙 준비됐습니다. 사실 이 제보자분께서 국민의힘에도 제보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도 제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길래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까지 제보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런 역할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우원식이가 뭐 법사위, 운영위, 뭐 방통위 이런 것까지 그냥 민주당이 독식하냐 마냐 이런 거를 지금 우원식이가 지금 거의 결정하는 이 상황인데, 우원식 씨, 국회의장 3부 요인 우원식 씨, 오늘 방송 잘 보시고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이 새끼야. 국회의장 임마. 너 나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임마. 내가 어찌됐건 고소하면 이 사건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테니까 제발 고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아저씨 꼭 나를 고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봐야죠. 자,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우원식 측근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금품 제공 혐의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2017년도 9월 14일 기사예요. 자, 그래서 2012년도 19대 총선 당시 2천만 원의 금품으로 상대 후보를 단일화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 내용인데, 자, 한번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법원의 증언록 이런 것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CG를 만들었는데, 우원식 후보자 매수 과정. 자, 2012년 3월에 우원식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모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통진당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원식과 김승혜, 조구일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작당 모의를 했다. 이따가 김승혜와 조구일 어떤 사람인지 포스터, 기사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12년 3월에 작당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바로 서치종이라는 건설업자가 이들에게 2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이 서치종은 누구냐?
바로 우원식의 최측근 보좌관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 보좌관 이름이 뭐였죠? 나중에 혹시 알면 서준호. 이따가 서준호 사진도 혹시 보여주시면 현재 뭐 시의원이에요? 네, 아무튼 서준호의 아버지 서치종이다. 현재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서준호. 이것도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보여드리고. 자, 그런데 이 건설업자인 서치종이 바로 이들에게 2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이 2천만 원이 어디로 갔냐? 자, 다음 CG. 바로 이 2천만 원이 바로 김미영이라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근데 이 김미영이 누구냐? 바로 조규선 통진당 후보의 사무장입니다. 조규선 통진당 후보의 사무장한테 결국 서치종이 저 우원식 패거리한테 2천만 원이 간 게 결국 다시 저 2천만 원이 김미영한테 전달이 됐다. 이러한 범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김승혜 누군지 한번 기사로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이와 같이 노원구의회 김승혜 노원구의회 의장. 그런데 이 사람이 구의회 의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까지 했다. 네. 그런데 자, 한번 면상 볼까요? 이 여자. 네, 이 여자 파란 옷 입은 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우원식과 함께 2012년 3월에 상대 후보 매수하고 끌어내리는데 모의를 한 인물이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이 여자가 현재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노원수학문화관 관장을 하고 있답니다. 수학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문화가 되는 노원수학문화관 김승혜 관장. 자, 이분이 뭐 어마어마한 수학 박사겠죠? 네? 어마어마한 뭐 수학 박사니까 노원구의회 의장도 하시고 그렇겠죠.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나오시지 않았겠어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이분 프로필 한번 볼까요? 네, 하단 좀 잠깐 내려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네, 웅산초등학교, 광시중학교, 예산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아니, 이게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방통대 가정학과 나오신 분이 지금 노원수학문화관 관장이다. 네, 굉장히 수상하다. 이게 혹시 노원구 지금 구청장이 아마 민주당 쪽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우원식 라인이라서 챙겨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자, 아까 그 역정 모의, 뭐 매수 모의 거기에 멤버 중 하나였던 조구일, 이 사람은 또 심지어 진보신당 쪽이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한패거리야. 진보신당이든 통진당이든 민주당이든, 예? 다 그냥 가족이야, 가족. 예? 그런 걸 아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정작 이 사건에 어찌됐건 뭐 매수가 됐다 뭐 했다, 그 의혹의 당사자인 조규선 후보가 이거 말 그대로 우원식은 정계 은퇴하라 라고 오히려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조규선 통진당 후보가 바로 야권 상대 후보, 바로 우원식 후보 상대로 정권 은퇴하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은 2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지막 CG 부분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아마 김미영이 대신 받고 조규선 후보는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결국 이 통진당 사무장이었는데 나중에 민주당으로 출마해요? 야, 하단 좀 잠깐 내려볼까요? 무서운 여자네. 이 여자 실제로 당선도 됐어요. 야, 통진당에서 조규선 후보 낙마시키고 2천만 원 받고 후보 등록 안 시키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통진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서 이렇게 구의원이 됐나 봅니다. 정말 이 바닥은 뭐 의리도 없고 뭐 아주 개판이네. 자, 한번 볼까요? 김미영, 경북전문대학, 그리고 도로교통법 사기범죄. 야, 사기범죄도 있던 여자야. 무서운 여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2017년도의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 우원식 측근 금품 제공 혐의로 내사 중이다. 그런데 이게 2017년 9월 기사거든요. 자, 거기서 우원식이 간 이 멘트가 굉장히 웃겨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금품을 제공한 아까 뭐 서 뭐였지? 그 할배 이름이? 서땡땡은 17대 국회부터 그죠? 서치종은 17대 국회부터 저와 일해온 보좌관의 아버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하신 분이라며 서 씨가 조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해당 사실을 지난 6월에서야 알았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보도가 9월인데 9월인데 자기는 6월에 알았다. 그러면 본인이 6월에 알았을 때 본인이 이실직고하고 반성했어야지. 금품이 오가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걸 지난 6월에서야 알았다. 그런데 9월 달에 SBS 보도할 때까지 입국닷 했다. 이거 사람 새끼입니까? 아, 심지어 이게 뭐 된 거예요? 시의원이 됐습니까? 서준호가? 현재 시의원이 맞댑니다. 우원식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아, 심지어 우원식하고 저렇게 가깝네. 우원식과 서준호. 그러니까 우원식 옆에 앉아있는 애가 서준호랍니다. 아, 옛날 사진도 아니에요. 지난 2월 사진, 4개월 전 사진입니다. 서울시 의원 서준호, 국회의원 우원식. 야, 정말 범죄자들 범죄자 패밀리 모임이라고 볼 수 있네요. 범죄자 패밀리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프로필도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아이고,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다. 우원식 보좌관을 했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비서실장을 했었다. 야, 이래서 노원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 애들이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으니까. 자, 그런데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우원식이가 검찰 단일화 금품 내공 내사 보도에 나와 무관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자, 아까 그 첫 번째 CG 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CG 2012년 3월에 작당 모의했다. 그쵸? 자, 2012년 3월에 우원식 사무실에서 모의를 했다 라고 하는데, 어차피 어떻게 여기에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아니, 네 사무실, 야, 송영길도 그 송영길 사무실에서 돈봉투 갖다가 송영길이 구속됐어. 지금 네 사무실에서 지금 2천만 원 모의가 있었는데 네가 몰랐다가 말이 되냐? 자, 심지어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 녹취, 부침, 증인 조구일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자, 조구일이 이렇게 증언신문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김승혜가 먼저 증인에게, 바로 조구일이죠. 조구일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조구일이 민주당 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민주당 쪽 누구를 만났나요? 네. 현역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을 만났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우원식 후보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볼까요? 우원식 후보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마저 읽을게요.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자료는 있나요? 없나요? 네,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은 없고, 다만 제가 들어가기 전 우측에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에서 대형 바카스 2박스를 샀고, 제가 2013년도에 허리 수술을 해서 힘을 많이 쓰지 못해서 한 박스는 배달시키고 한 박스는 제가 들고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무실에 들어가며 바로 우측에 후보자 사무실이 길게 있었는데 거기에 원탁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탁 테이블에 우원식 의원, 저와 김승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명백하죠? 너무 구체적이죠? 또 다음 볼까요? 자, 우원식 의원 선거 사무실에 가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전체는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조규선 선거 캠프에 책임을 지고 조규선을 선거 출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죠? 조규선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그 조작을, 그 공모를 한 겁니다. 저 다음 볼까요? 네,
우원식 의원이 저한테 조구일 씨가 역할을 해줘라. 조규선이 그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도 나왔기 때문에 표가 많이 깎인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와서 김미영에게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전달해서 카페에서 김승혜는 서치종, 저는 김미영을 데리고 나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예를 들어 또 다른 후보 단일화나 조규선 예비 후보의 불출마나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지요. 네, 라고 검찰과 조구일 씨의 질의응답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원식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까지 모두 다 법정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검찰의 질문입니다. 우원식 선거 캠프에 가서 원탁에 우원식, 김승혜 증인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원식이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표가 많이 깎인다. 그러니까 증인이 역할을 해달라.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죠. 예, 그때 여권 단일화라는 것은 조규선을 대상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자, 또 다음이 아주 핵심이에요. 피고인 서치종은 자기가 김미영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는데 증인과 바로 조구일 씨죠. 조구일 씨와 김미영 등이 협박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분명히 조구일 씨가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법정 증언까지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한 겁니까? 네. 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모두 다 디테일하게 다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이가 집권했을 때 바로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자, 우원식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검찰과 당내를 불문하고 문재인을 비호한 그런 인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인간이 검찰, 당내 여기서 무조건 충성 경쟁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원내대표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우원식 관련해서 2017년도 9월에 SBS, 지금은 삭제됐습니다만 너무나 왜 삭제됐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 SBS 보도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계속해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최측근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내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야당 후보 측에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우원식 원내대표 측이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다는 혐의입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무 씨와 노원구 의회 의원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모 씨 측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 씨는 민주당과 통진당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 측으로부터 우 대표 측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에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 말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출마 포기에 합의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뒤인 지난 2012년 말 서너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대표 측근인 서 씨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면서도 우 대표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금품 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정말 어이없게도 저렇게 SBS가 어마한 단독 보도를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한번 그 증거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 2017년 9월 14일 8시 3분, 8시 5분 이와 같이 주요 뉴스에까지 있었어요. 단일화 대가 수천만 원, 검찰 내사 중. 자, 한번 원고 내용도 한번 볼까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이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내사하고 있습니다. 우 대표 측근이 야권 인사에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준 혐의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기사를 클릭해보면 어떻게 되냐?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2014년 6월 10일 이렇게 클릭해봤는데도 저희가 클릭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때 통진당의 조규선 후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한석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 여러분들 그 녹취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 어제 전화를 콜백을 못 드려가지고 저녁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보내주신 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제가 어떤 맥락인지 제가 봤고 제가 그날 점심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예 말씀도 드렸는데 그 좀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예. 이제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원식 원내대표 통상적으로는 기사화가 되고 좀 야당 쪽에서도 전 사실 개인적으로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건이 나오면 야당에서 좀 이제 아가거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야당에서 조용하고 우원식 대표 기사가 좀 쟁점화가 안 되고 우원식 대표가 나는 무관하다라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우원식을 소환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지 눈치 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집권 여당이 하면 집권 초기다 보니까 신이 세서 검찰이 좀 눈치를 많이 볼 테고 그렇지 않아도 방송 나가고 나서 검찰국장이 호되게 깨졌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얼어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제도 국민의당 법사위 의원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속 좀 내사 중이다. 당장 결정을 내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들은 건 그겁니다. 그때 이기재라는 무소속 후보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 2012년 총선에 이기재라는 무소속 현 야권 후보도 출마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어느 분요? 잘 안 시끄러워서. 이기재. 이기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분도 우원식 쪽한테 좀 아마 좀 지원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저는 잘 몰라요. 그걸 뻑뻑하고 전 노원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면 새누리당 권영진표를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 저기서 저 SBS 이한석 기자는 바로 검찰국장이 청와대에 끌려갔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이상한데 정말 이 과정이 결국 SBS가 기사를 삭제하는 거기에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이런 중요한 제보를 정리해서 주신 이게 좀 이렇게 확실히 가세연이 이제는 확실히 좀 위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정말 측근 이런 분도 저희한테 제보를 주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좌파 진영의 정의연대 사무총장이신 김상민 사무총장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서 바로 이한석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끊어졌네. 제가 지금 통화가 좀 길게는 어렵고요. 그래?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어떤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있죠. 그 증거들이 이제 자수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후 법정 증언에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그래서 그래. 그런지 어쨌든 우원식 의원이 뭐 지금 총선 앞두고 본인이 좀 궁지에 몰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인지 저한테 좀 짐이 불러서 기사를 좀 내려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은 우원식 의원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조국 있잖아요, 이번에. 예. 조국 사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그 당시 제가 이게 그 기자님하고 그 조기선 씨 통화를 한번 쭉 들어봤는데 당시에 그 검찰국장이 이제 청와대에 불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불려갔죠. 예. 불려갔죠. 네, 불려갔는데 그 당시 청와대라고 하면은 그 민정 쪽에 그 이 저기 누구야 조국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조국이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면은 그 우원식의 후원회장이었단 말이에요. 2012년에. 예. 그러면은 그때 기억은 뭐냐면 예.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그 북부지검 제가 그 보도했던 그 사건이 예. 문무일총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검사장 검찰 인사 직후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 초기였고 어쨌든 간에. 네, 기사 나가고 나서 다음날 그 당시 검찰국장이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기사 출처가 어딘지 본인에게만 좀 귀뜸을 해줄 수는 없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균택 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 친분이 있거든요, 박균택 국장하고. 그래서 그 뭐 취재원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뭐 검찰이 취재원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재판 전 기록을 제가 이제 다 입수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 그 지금 보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뭐 이번에 조국 사태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검찰과 청와대 쪽에 그 수사 그러니까 뭐랄까 사건을 갖다 무마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그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같이 한번 만나서 그 제 자료를 갖고 갈 테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보면 저 SBS 이한석 기자가 우원식 그리고 박균택이라는 지금 보면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에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 검찰국장한테까지 전화를 받았다. 이 과정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예. 그러고 기사는 내려지고 아니 심지어 법원에서 저게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저와 같은 증언록까지도 저희가 다 확보를 할 정도인데 예? 저렇게 기사가 SBS가 그렇게 물론 형편없는 방송사긴 하지만 공중파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에서 저렇게 뚝딱 기사를 삭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라 눈치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이한석 기자 원래 스타 기자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월수라고 있는데 월수에서 뭐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그 밈의 주인공이 바로 이한석 기자예요. 자, 이게 바로 2011년도 기사인데 자, 바로 추락하는 이한석 기자 그 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한 빗줄기 속의 훈련 강도는 특전사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함성, 함정아, 발사! 으아! 으아! 좋습니다, 뛰어! 자! 으아! 자! 유선 후보의 그 녹취도 나오다시피 야당에서 전혀 나서지 않는다, 조용하다. 그게 어딥니까? 지금 현재 뭐 새누리당,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 이런 당에서 너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건에 대해서 너무 조용하다. 그걸 SBS 이한석 기자도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내일 아마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전당대회 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에 투사가 없어, 투사가. 제가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이런 거대 권력, 더러운 권력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이 김세희가 반드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청와대에 불려갔다라는 검찰국장이 누구냐? 바로 박균택입니다. 자, 기사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임 광주 고검장의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유일한 고검장급 승진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이 박균택 프로필도 혹시 나중에 캡처해 주시면 좋은데, 광주 출신으로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지난해 5월 11년 만에 전라도 출신으로 바로 검찰국장에 임명돼 화제를 일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박균택 한번 볼까요? 네, 광주 광산갑에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서울대 법대, 광주 대동고, 송정중학교. 네, 이번에 바로 22대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광주 광산갑. 역시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 특보였다. 바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 자, 청와대 범죄 트로이카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청와대에 불려갔다. 누가 불렀겠습니까? 민정수석이 불렀겠죠.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냐? 조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조국, 박균택, 범죄 트로이카.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이 트로이카 박균택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친 이재명, 박찬대, 김성환 당선, 박균택 등 대장동 5인방도 입성이 확정됐다. 네, 정말 어이가 없죠. 보세요. 박찬대, 김성환, 박균택이. 정말 어이가 없다. 네, 정말 이런 범죄자들, 대장동 변호사들.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조국이가 다름 아닌 우원식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조국 교수, 노원구 단일 후보,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다. 자, 그때 바로 이 2012년도 이게 바로 조규선을 어떻게 보면 밀어내고 바로 단일 후보가 된 그 우원식의 공동 후원회장이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에 함께 분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 기사에 뭐라 써 있냐? 우원식이가 조국 교수의 염원대로 반드시 당선돼 바로 조국 교수를 명예노원 구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2012년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 4년 뒤에도 바로 우원식의 후원회장을 맡습니다. 더민주당 우원식 개소식에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는데 여기에 바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후원회장을 맡았다. 자,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조국 서울대 교수 겸 우원식 의원 후원회장.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또 조국은 없나? 조국 사진은 또 안 보이네. 네, 이렇게 너무 많아서 조국 사진은 찍히지도 않았나 봅니다. 자, 결국 얘네가 얼마나 한 몸이냐. 결국 이게 나중에 조국 그 가족 범죄 드러나고 나니까 우원식이가 조국이가 안타까워 족쇄에서 벗어나길 곁을 지키겠다. 이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나선 게 바로 우원식 현 국회의장, 그리고 과거에 문제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서 딸랑딸랑하네 바로 박균택 검찰국장. 자, 3명의 공통점, 3명 다 현재 국회의원.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시길 바라고. 자, 문제는 이 사실을 이미 우리 제보자분께서 국민의힘에 제보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나서지 않는답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래서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보까지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걸로 시리즈로 지금 굉장히 이야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리에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단독 욕심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4편에서 5편 정도 지금 단독을 지금 릴레이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독 욕심 없습니다. 제발 국민의힘이 먼저 단독 터뜨리고 함께 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가세연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기업은행 655-026629-01014로 응원해 주시고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 이번처럼 여러분들의 제보에서 나옵니다. 제보202@gmail.com 제보202@gmail.com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세연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의 편에서 싸우는 가세연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